이제 명의의 명강연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 강연의 주제는 척추질환과 정밀의료입니다. 교수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질환과 정밀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왜 발생할까요? 허리 통증은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허리의 운동 범위가 증가되고 허리에 작용하는 힘이 증가되고 그래서 다른 동물에게 없는 다양한 허리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80%가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허리 통증을 경험한 80% 중에서 66%의 환자들은 2주 내 증상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95% 정도는 3개월 내 증상이 또 호전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증상이 호전됩니다. 척추 환자의 증가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퇴행성 척추 질환이 증가하게 되고요. 여가 생활이 증가하면서 운동의 종류 및 강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 IT 기기가 발달하기 때문에 나쁜 자세의 증가가 결국 척추 환자가 증가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동으로 허리 근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영양제를 섭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체중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지요. 술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자세를 피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다 지키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좋은 방법은 병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척추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에는 7개의 경추가 있고요. 등에는 12개의 흉추, 허리에는 5개의 요추가 있고 골반에는 5개의 촌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뇌에서부터 목, 등, 허리 중간까지 내려오는 신경이 있는데 이를 척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 추간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추간판이 척추의 퇴행성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요. 출생 직후의 정상 추간판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젤리같이 가운데가 투명하고 주변이 하얀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장하면서 몸무게가 증가하게 되고 성인이 되면 저런 젤리 같은 추간판은 쉽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행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섬유화된 중심 수액을 가지는 정상 추간판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정상 추간판이 이제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초기, 중기, 말기까지 퇴행성 추간판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요. 퇴행성 추간판이 발생하면서 연관된 다양한 척추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은 정상 디스크의 MRI입니다. 척추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깨끗하고요. 신경도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환자의 MRI는 디스크 환자의 MRI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물렁뼈가 터져서 뒤쪽으로 흘러 내려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눌리게 되어서 다양한 신경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디스크의 주된 성분은 무엇인가요? 바로 콜라겐입니다. 이 환자의 디스크가 MRI에서는 지금 정상이라고 해도 이 콜라겐 합성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건강한 콜라겐을 계속 만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환자는 추후에 디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상이라고 해도 추후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밀 의료를 이용한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콜라겐 합성 유전자의 변이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서 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디스크나 척추 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은 건강보조식품, 콜라겐 영양제라든지를 미리 복용하거나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운동 등을 미리 시행함으로써 디스크나 척추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유전자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가운데 핵이라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에는 44쌍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염색체는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중 나선형 구조를 가진 D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중 나선형 DNA를 우리가 쉬운 말로 유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유전자를 어떻게 획득하고 디지털 쌍둥이를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적용하는지를 쉽게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모발이라든지 구강 상피세포라든지 혈액을 통해서 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세포핵 안에 있는 염색체를 꺼내서 그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다 모으게 됩니다. 그럼 어떤 환자분의 유전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다 획득할 수 있는데요. 그 획득된 유전자를 플랫폼에 보내서 지금 그 환자의 유전 정보와 똑같은 디지털로 쌍둥이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환자가 외래에 내원했을 때 이 정보를 가지고 정밀 의료를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세 여자 환자였는데요. 척추 측만증 환자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76도의 큰 망곡 각도를 가지고 있고 어깨 밸런스도 틀어져 있어서 왼쪽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치료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절개를 등에 가하고 척추 나사못을 다 고정해서 휘어진 척추뼈를 피는 굉장히 큰 수술을 받아야만 치료가 됩니다. 치료는 다 잘 됐는데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환자의 부모가 출생 직후에 이 환아가 척추 측만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었다면 치료가 달라졌을 수 있을까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정밀 의료로 측만증 발생 예측이 가능합니다. 즉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정밀 의료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밀 의료를 이용한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측만증과 연관이 된 유전자 변이 여부를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 척추 측만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그러면 어렸을 적부터 주기적인 병원 진료를 통해서 측만증을 조기에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보조기 치료, 운동 치료 등을 통해서 작게 큰 수술까지 가지 않고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상 척추 질환과 정밀 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밀 의료가 척추 질환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